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중국어 어법, 오늘은 보호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 보호, 중국어는 50%가 보호로 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호를 알면 중국어 절반을 안다고 할 정도로 보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결과 보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갑니다. 여러분들 결과 보호하기 전에 중국어의 기본 어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의 어순은 주어, 수로, 목적어로 그랬습니다. 주어 오고 그 뒤에 수로 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 오고, 우리말은 주어, 목적어, 수로 순서지만 중국어는 주어, 수로, 목적어 순서입니다. 아시겠죠? 주어는 은느니가로 번역이 되고 수로는 다로 번역이 되고 목적어는 을를로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럼 보실까요? 주어 앞에 뭐가 오죠? 그렇습니다. 한정어 오죠. 목적 앞에도 한정어 오고 주어, 수로 사이에는 상황어 오고 문장 제일 앞에도 상황어 오죠. 그리고 수로 뒤에는 수로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호가 옵니다. 자,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今天我的妹妹在家吃完一个面包. 자, 주어 뭐죠? 그렇죠. 妹妹吃面包. 그렇죠. 여동생은 吃面包. 여동생은 빵을 먹는다. 어떤 여동생이죠? 그렇죠. 바로 한정어 我的. 어떤 面包죠? 一个. 그렇죠. 어디서 먹죠? 집에서 먹죠. 언제 먹죠? 오늘 먹죠. 자, 먹는 걸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바로 먹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습니다. 먹는 동작이 끝났다는 것을 뒤에 있는 보완이 보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동작을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란 수로 뒤에 놓여 그 의미를 보충하는 성분이다. 보호의 종류는 결과보호, 방향보호, 가능보호, 정도보호, 상태보호, 수량보호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자, 보호가 있는 문장에서 중심적인 뜻은 수로보다 그 뒤에 있는 보호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看完, 看出来, 看得懂, 看一遍. 看完, 바로 뭐죠? 수로는 칸, 보다입니다. 전부 다 수로는 보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있는 보호들은 다 다르죠. 看完, 바로 뭡니까? 완. 어떤 완이죠? 결과 보호죠. 다 봤다, 본 동작이 끝났다는 거죠. 看出来. 자, 방향 보호죠. 방향 보호의 파생용법입니다. 看出来. 보인다, 어떻게 보인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看得懂. 자, 뭡니까? 바로 가능보호가 왔습니다. 看得懂, 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능보호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看一遍, 동작을 하는데 동작을 어떻게 하죠? 한 번 한다. 자, 看一遍, 한 번 본다, 이런 식으로 동사, 바로 수로 뒤에서 그 수로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호라 그럽니다. 자, 오늘 그 보호 첫 번째 시간 결과 보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갑니다. 결과 보호란 수로 뒤에 놓여 수로가 나타내는 동작의 변화나 결과를 나타낸다. 동작의 변화나 결과를 나타낸다. 자, 주어, 수로, 결과 보호, 목적어 순서는 이 순서입니다. 자, 결과 보호가 될 때 이 수로들은 기본적으로 동사나 형용사가 옵니다. 그 다음에 결과 보호로는 뭐가 올 수 있죠? 결과 보호로 올 수 있는 품사는 바로 동사, 형용사, 그리고 전치사구입니다. 어떤 책에서는 전치사구 보호를 따로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전치사구 보호를 결과 보호와 똑같이 놓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가시겠습니다. 결과보호. 자, 우리 예문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吃饱了, 吃够了, 吃完了. 무슨 말이죠? 吃饱了, 먹어요. 먹어서
결과는 어떻죠? 빠오 부르다 먹어서 부르다 바로 뭡니까? 배부르다는 뜻이 되겠죠. 자, 吃够了 꼬가 무슨 뜻이죠? 충분하다는 뜻이죠. 吃够了 무슨 말입니까? 먹어서 충분해졌다. 뭐 이 표현은 질렸다는 뜻이 너무 많이 먹어서 질렸다는 표현이죠. 吃够了 질렸다 이렇게 되죠. 吃完了 먹어서 끝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먹는 동작이 끝났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결과보호는 이 동사들 뒤에서 그 동작의 결과를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실까요? 결과보호의 문법적 특징입니다. 이 전체를 제가 한 번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결과보호와 수어는 밀접하게 연결된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어 뒤에 결과보호가 오는데 이 사이에는 어떤 것도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못 들어옵니다. 러 들어올 수 있습니까? 동태조사 러. 동태조사 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바로 동사 뒤죠. 그렇지만 이렇게 수어와 결과보호 사이에는 아무것도 못 들어와요. 그래서 동태조사 러는 어디에 와야 됩니까? 바로 이렇게 결과보호 뒤에 와야 되는 겁니다. 자, 결과보호는 동사, 형용사, 전치사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결과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는 이렇게 동사, 형용사, 전치사구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보호를 대동하는 수어 뒤에는 목적어가 온다. 바로 목적어의 위치는 수어, 결과보호, 그리고 이렇게 뒤에 목적어가 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과보호의 부정 형식은 수어 앞에 may가 온다. 바로 뭐죠? 이렇게 앞에다가 may를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may는 수어를 수식하는 게 아니고 뭘 수식하죠? 바로 결과보호를 수식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제가 설명할 부분들을 미리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결과보호를 대동하는 수어 뒤에 일반적으로 동태조사 러나 꾸어가 올 수 있다. 바로 러와 꾸어의 위치는 어디죠? 바로 결과보호 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뒤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겠습니다. 결과보호가 될 수 있는 구성 성분, 바로 결과보호가 되는 품사들은 뭐라 했죠? 동사, 형용사, 그리고 전치사구가 결과보호가 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치사구가 결과보호가 될 때 전치사구 보호라고 해도 되고 결과보호라고 해도 됩니다. 그 말은 동일하다고 오늘 정하겠습니다. 전치사구 보호는 결과보호다. 결과보호는 전치사구 보호도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사가 결과보호로 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他吃完饭了 무슨 말이죠? 그는 밥을 다 먹었다. 자, 他吃饭 와는 뭐죠? 이렇게 되겠죠. 바로 먹는 동작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말로 보시면 무슨 말이죠? 그는 밥을 다 먹었다. 이 말은 뭐 앞에 있는 밥 한 그릇을 다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밥 먹는 동작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가 끝났다는 거지 앞에 있는 그 밥을 다 먹었는지 안 먹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동작의 결과가 끝났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계속 보시겠습니다. 大家已经记住了 무슨 말이죠? 사람들은 이미 记住了 지주란 단어는 기억하다라고 사전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거 자세히 보십시오. 지라는 단어, 지주가 왜 기억하다가 됐습니까? 자, 사람들은 기록했다. 기록을 해서 산다. 기록을 해서 산다. 뭐죠? 바로 기억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속 가시겠습니다. 한위翻译成 영위. 자, 중국어는 翻译 번역되어서 영어로 어떻게 됐습니까? 변했다. 이 청 같은 경우는 동사 뒤에 청이라는 결과보호가 오면은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로 변환된 거, 좀 뭐 좋게 변했든 나쁘게 변했든 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어가 영어로 번역되었다. 이렇게
번역이란 동작을 통해서 변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게 변하건 나쁘게 변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변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人民币换成美元 인민비를 달러로 换成 바꿨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죠.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他穿上衣服 무슨 말이죠? 그녀는 穿 입는다. 뭘 입죠? 옷을 입는다. 상 무슨 말이죠? 그는 옷을 입는다. 옷을 입었다. 뭐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이 쌍이라는 게 동사 뒤에 이렇게 동사 뒤에 쌍이 오면 쌍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면과 이 면이 이렇게 겹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꽌쌍먼 무슨 말이죠? 문을 닫아라 할 때 꽌쌍 바로 이 문틀과 문이 이렇게 완전히 맞닥뜨리는 거 요런 것들을 바로 뭐라 그러죠? 꽌쌍 촨쌍 같은 경우 두 번째로 촨쌍 같은 경우는 옷이 몸에 들러붙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在这写上你的名字 무슨 말이죠? 여기에 네 이름을 적어라. 이 말은 뭘까요? 뭐 손가락으로 적어도 되겠죠. 아니 뭐 발가락으로도 적어도 되겠죠. 그게 아니고 적는 동작, 시에라는 동작을 통해서 잉크가 종이에 들러붙게 해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펜이란 말도 없습니다. 여기에 네 이름을 적어라는 얘기는 바로 잉크가 종이에 들러붙게 해라.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쌍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속 가겠습니다. 我打开门 나는 我打门 나는 문을 때려요. 때려서 그 때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카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我打开门 따한 결과가 카이가 됐다. 그래서 나는 문을 연다. 이런 식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형용사가 결과보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앞에 다 설명을 했죠. 3개밖에 못 둔다고 했습니다. 뭐죠? 그렇죠. 동사, 형용사, 그리고 전치사, 구가 올 수가 있죠. 자, 형용사가 왔습니다. 보시겠습니다. 他来晚了 무슨 말이죠? 그는 왔어요. 왔는데 어떻게 왔죠? 온 결과가 어떻다는 겁니까? 늦었다. 그래서 그는 늦게 왔다가 되는 겁니다. 우리말을 보시면은 그는 늦게 왔다. 이러니까는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타 완라일러 없습니다. 그런 말은 아시겠죠? 온 결과 왔으니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뭘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빨리 왔는지 늦게 왔는지. 그래서 그 동작의 결과를 보충할 때 바로 동사 뒤에다가 결과보를 써서 그 동작의 결과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설명을 최대한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설명이 어려울까봐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면은 물어보십시오. 자꾸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계속 가시겠습니다. 他说错话了 무슨 말이죠? 그는 주어, 수어, 목적어죠. 그는 말을 했어요.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린 알 수가 있습니다. 뭘 알 수가 있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说错话了 무슨 말이죠? 그는 말을 잘못했다. 틀리게 말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한 결과가 맞았는지 틀린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추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죠? 틀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부추어? 아니죠, 여러분들. 부추어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메이추어가 되죠. 왜 그렇죠? 추어라는 단어 자체는 무슨 뜻입니까? 틀렸다. 틀린다는 건 어떻게 해야지만 틀리는 겁니까? 이미 뭔가를 해봐야지만 그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과거 부정을 하는 메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 추어 이러면 틀리지 않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추어는 무슨 뜻이죠? 좋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계속 보시겠습니다.
他洗干净了衣服. 그는 옷을 빨았습니다. 빨았는데 그 빠른 결과가 어떻죠? 깐징하다는 거죠. 깐징. 이해가시죠? 자,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은 지금 이 러의 위치가 좀 다릅니다. 타쇼 초 호알러 할 때 이 러는 문장 끝에 왔죠. 타시 깐징러 이프 할 때 이 러는 어디에 왔습니까? 결과보 뒤에 왔습니다. 이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에 동태조사를 할 때 동태조사 뒤에 오는 목적어는 어떤 목적어여야 된다고 했습니까? 동태조사 뒤에 오는 목적어는 구체적인 목적어. 구체적인 목적어라고 하면 수량사나 한정어 더가 들어간 목적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 if에는 구체적이지 않죠. 이 if는 수량사나 한정어 더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죠? 바로 이미 이 문장에는 바로 깐징이라는 결과보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동작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목적어는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슈어 추어러 호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계속 가시겠습니다. 这些练习都做对了. 앞에 설명한 거랑 똑같죠? 했기 때문에 이 연습 문제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뭘 알 수가 있죠?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그래서 이 문제들은 이 연습 문제들은 모두 맞았다 풀어봤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다는 겁니까? 맞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계속 가시겠습니다. 일부 전치사들은 수러 뒤에서 그 수러를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치사 구가 보호가 됐을 때 어떤 번역이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我一定寄给你我一定寄给你.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도 말합니다. 我一定给你寄. 이렇게는 말을 안 해요, 중국 사람들은. 자, 我一定寄给你. 이거 번역 한번 해볼까요? 나는 꼭 너에게 보내줄게. 자, 여기서 이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보호는 동작의 결과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은 전부 다 과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과거가 되는 게 아니고 동작의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동작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 동작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보낸다. 보내는 동작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가 보내는 그것을 너에게 이동시켜서 갖게 하겠다,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보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라는 동작을 통해서 개인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두 번째 문장 보실까요? 书放在桌子上. 책은 책상 위에 놓여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책이 놓는 동작을 통해서 책상 위로 이동해서 머물러 있죠. 그래서 책은 책상 위에 놓여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장 이렇게 해도 될까요? 书在桌子上放着. 됩니다, 여러분들. 문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계속 보시겠습니다. 火车开往北京. 무슨 말이죠? 기차는开출발한다. 기차는 출발해요. 출발이라는 동작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往北京 베이징을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차는 베이징을 향해서 출발한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계속 보실까요? 水流向大海. 무슨 말이죠? 물은 흘러요. 흐르는 동작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큰 바다로 향해서 흐릅니다.
물은 큰 바다를 향해 흐르고 있어요. 흐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시는 겁니다. 바로 흐르는 동작을 통해서 따하이로 이동해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바다를 향해 흐른다. 이렇게 번역이 되세요. 아시겠습니까? 제 설명이 좀 어려웠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결과보호의 여러 용법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상의 용법이나 그리고 이렇게 뭐 동태주사의 위치, 그 다음에 목적의 위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치사 구가 보호가 됐을 때 그것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再见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어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과보호 두 번째 시간으로 결과보호의 형식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가겠습니다. 결과보호의 의미상 구별. 결과보호가 없으면 결과보호를 쓰든 안 쓰든 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말 같은 경우는 보호라는 것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말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거의 다 상황어가 발달되어 있는 언어예요. 그런데 중국어는 절반이 보호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보호라는 건 이 동작을 하게 되면 이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걸 나타내는 거죠. 자, 보실까요? 결과보호가 없으면 오직 어떤 동작이나 행위의 진행을 설명할 뿐이지만 결과보호가 사용되면 행위의 결과도 설명할 수 있다. 한번 보실까요? 예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我听了一个报告 밑에 거 볼까요? 我听懂了一个报告 번역해볼까요? 나는 보고를 들었다. 나는 보고를 들었다. 둘 다 보고를 들었다는 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문장에서는 보고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보고를 이해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떤 외국 사람이 와서 저한테 무슨 보고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당연히 듣겠죠. 그 소리가 들리니까 듣는 겁니다. 그렇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들었지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밑에 문장 我听懂了 팅했고 팅의 결과가 어떻다는 겁니까? 동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我听懂了 이거 报告 같은 경우는 팅의 결과가 똥이라는 것, 바로 팅의 결과가 똥이라는 것도 설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결과보의 역할입니다. 자, 예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읽어볼까요? 他洗了一条裤子 무슨 말이죠? 그는 바지를 빨았다. 바지를 빨았습니다. 바지 빠는 동작을 했다는 거죠. 자, 결과보 넣는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他洗完了一条裤子 그는 바지를 다 빨았다. 완이라는 동작이 완이라는 동사가 씨라는 동작 뒤에서 씨의 동작의 결과를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지를 다 빨았다가 되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他洗干净了一条裤子 그는 바지를 빨았는데 어떻게 빨았죠? 빤 결과는 깐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바지를 깨끗하게 빨았다.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 전부 다 상어적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다 깐징 더 씨러 이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 깐징 더 씨바 깐징 씨바 이런 무슨 말이죠? 깨끗하게 빨어 이런 말은 됩니다. 그렇지만 깨끗하게 빨았다 할 때는 시간징러 이 표현을 쓰시는 거 바로 결과보를 쓰셔야 됩니다. 빨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 볼까요? 他洗破了一条裤子 그는 바지를 빨았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펄라 찢어졌거나 뭐 망가졌겠죠. 뭐 찢어졌거나 그렇겠죠. 바지니까 아마 찢어졌겠죠. 자, 계속 볼까요? 他洗错了一条裤子 그는
바지를 빨았는데 어떻게 빨았습니까? 잘못 빨았다. 어떻게 잘못 빨았다는 거? 막 열심히 빨고 있는데 보니까 내게 아니에요. 우리 군대 있을 때 많이 그랬었죠. 예, 계속 보겠습니다. 他洗好了一条裤子 무슨 말이죠? 그는 바지를 다 빨았다. 완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완하고 하오는 똑같이 다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완은 동사고 하오는 뭐죠? 형용사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완이 시완하면 동작 자체가 끝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시하오는 동작이 끝났는데 어떻게 끝났다는 겁니까? 내가 만족하게 끝났다는 겁니다. 내가 만족하면서 그것을 끝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시하오라 이条裤子 이러면 그는 바지를 다 빨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만족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타시 띄올라 이条裤子 그는 바지를 빨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띄올라 잃어버렸다. 그는 바지를 빨다 잃어버렸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런 말입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결과보가 왔을 때 동사 뒤에 결과보가 왔을 때 그 동작을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보, 이렇게 보호가 들어오는 문장에서 보호가 들어오면 그 의미는 보호에 다 집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계속 가겠습니다. 동작의 결과가 어떤 장소나 시간에 도달했음을 설명하려고 할 경우는 반드시 결과보를 사용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전치사 구들, 바로 전치사 명사의 형태들은 대부분이 전부 이것은 일반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상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일부 전치사들은 동사 뒤에서 보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언제 그 보호 역할을 하느냐? 바로 이때입니다. 언제죠? 바로 어떤 장소나 시간에 도달했음을 설명하려고 할 경우는 반드시 결과보호, 바로 전치사구 보호를 써준다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얘를. 자, 읽어보실까요? 那本杂志别放在桌子上 무슨 말이죠? 그 잡지를 책상 위에 놓지 마라. 바로 보시면은 보시겠습니다. 放 놓다죠. 놓는 동작을 통해서 책상 위로 이동해서 在 머물게 하지 마라. 이런 말이 되시죠? 자, 이해가십니까? 바로 이동이라는 겁니다. 동작을 통해서 어느 장소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자, 이 문장 보시면 那本杂志죠. 자, 이거 보시면은 이 정도 주어를 지금 여기서는 주어는 那本杂志가 주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을 쓴다 이러면은 니 정도 쓰고 그 다음에 니 하고 뭐가 될까요? 바가 오겠죠. 니 바. 那本杂志别放在桌子上. 너 그 잡지를 책상 위에 놓지 마.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어떤 장소로 이동하거나 혹은 어떤 시간에 도달할 때 우린 뭘 씁니까? 바로 전치사구 보호, 바로 결과보호를 써야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这些大米下午送到宾馆. 이 쌀은 오후에 송 배달됩니다. 보내집니다. 배달 바로 보내지는 동작을 통해서 宾馆으로 이동해서 따오 도착한다. 무슨 말이죠? 이 쌀들은 오후에 호텔로 배달됩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바로 송이라는 동작을 통해서 이 쌀들은 어디로 이동하죠? 호텔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昨天晚上他学到12点 무슨 말이죠? 어제 저녁에 그는 学 12시까지 공부했어. 学라는 동작, 바로 공부하는 동작을 통해서 12시로 이동해서 어떻게 됐죠? 도착했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12시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젯밤에 그는 12시까지 공부했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것도 있죠. 从什么什么到什么 바로 종 뭐 3点 되겠죠. 从3点到4点昨天晚上他从3点到4点学习 무슨 말이죠? 아, 学习了 해야겠죠. 문장 끝에 러를 붙여야겠죠. 왜 그렇죠? 昨天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자, 이것과
이렇게 상으로 쓰일 때 이 따오와 전치사 구로 쓰일 때 이 따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바로 뭐냐면은 이것들 바로 상어가 왔을 때는 상어가 이렇게 왔을 때는 바로 뭐냐면은 이 시간에는 무슨 동작을 한다는 겁니까? 3시부터 4시까지 学시라는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学到12点 저건 바로 뭐냐면 공부라는 동작을 통해서 12시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시간이 상으로 왔을 때는 그 시간 내에서는 어떤 동작이 벌어져요. 바로 学시라는 동작이 벌어지고, 그리고 결과보일 때는 学시라는 동작을 통해 가지고 12点로 이동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느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느낌은 정해진 시간에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전치사구 보호일 때는 바로 결과 보호일 때는 동작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됐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 가겠습니다. 결과 보호의 배합. 의미상 동작의 결과를 보충 설명하는 동사 뒤에만 결과 보호를 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동사 뒤에 결과 보호가 옵니다. 결과 보호는 뭐뭐죠? 결과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들은 동사, 형용사, 그리고 전치사 구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것들이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 옵니다. 그렇지만 형용사 뒤에도 결과 보호는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형용사 뒤에도 충분히 결과 보호는 올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제가 얘기를 해놓고 나서 생각이 요거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얼마 전에 위라는 걸 전치사 위를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위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타, 까오, 무슨 말이죠? 그가 커. 키가 크다는 얘기죠. 타, 까오, 위, 니. 타, 까오, 위, 니. 무슨 말이죠? 그는 어떻게 크죠? 위니, 너보다. 이럴 때 위니는 바로 뭐죠? 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전치사구 보호입니다. 이런 것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까오위 사전에 보시면 아마 까오위니 뭐 이런 식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고정 격식으로 외우시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저 위니는 바로 결과보호, 형용사 뒤에 쓰인 결과보호라는 겁니다. 많진 않습니다. 많진 않지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따로 외우시면 되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결과보호로 자주 사용되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 공책에 따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적으셔가지고 한번 외우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会玩见懂开 找, 요거 저를 읽지 않고 자오로 읽습니다. 요거는 자오로 읽습니다. 住在到给. 자, 결과보로 사용되는 형용사들, 자주 사용되는 형용사들이죠. 읽어보겠습니다. 对错好坏大早晚快清楚干净. 요런 것들 형용사, 이런 형용사들이 결과보로 자주 쓰입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수로 앞에 may를 사용하여 동작이 어떤 결과를 얻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이때 결과보 뒤에 le는 쓸 필요 없다. may가 오면 러 안 쓰죠, 여러분들. 자, 읽어볼까요? 我没买到演唱会的票. 난 뮤지컬 표를 못 샀어. 자, 이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may는 동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고 동사 뒤에 있는 결과보호를 수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買, 바로 사는 동작을 했는데 没到, 못 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may가買를 수식해버리면은 결과보호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没买, 안 샀어. 사는 동작을 안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있겠습니까? 동작을 안 했는데 결과는 없죠.
이 부분 이해 가셔야 됩니다. 동작을 안 했기 때문에 결과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 보호가 있는 문장 앞에 may가 있으면 이 may는 앞에 있는 수로가 아닌 뒤에 있는 결과 보호를 수식한다. 그래서 나는 사는 동작을 했지만 may, 따오, 못 샀다가 되는 겁니다. 살려고 했지만은 살 수가 없었어요. 왜 못 샀죠? 없으니까. 다 팔렸으니까. 그래서 못 샀다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타 메이시 깐징. 무슨 말이죠? 그는 깨끗하게 씻지 않았다. 타 씻었어요. 씻었는데 메이 깐징 깨끗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메이가 씨를 수식해버리면 깐징이라는 건 자체는 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씻지 않았는데 결과는 있을 수가 없죠. 타 메이씨 그렇게 안 씻었어. 안 씻었기 때문에 깨끗한지 더러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보호의 부정은 자, 처음 적어보겠습니다. 동사가 있고 동사 뒤에 결과보호가 오죠. 결과보호가 옵니다. 이때 부정은 어디 한다? 동사 앞에 이렇게 may를 써서 결과보호를 어떻게 한다? 수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가 계속 아시겠죠 하는데 아시겠죠 여러분들? 갑니다. 자, 결과보호의 부정은 일반적으로 may를 씁니다. 그렇지만 가정이나 조건의 문장에서는 부정은 may가 아니고 뿌를 써도 됩니다. 보실까요? 我不看完这本书我就不睡觉. 무슨 말이죠? 나 이 책 안 보면, 나 이 책 다 안 보면 내가 이 책을 보는데 不完 완성하지 않으면 我就不睡觉. 나 안 잘 거야. 무슨 말입니까? 조건, 가정이겠죠. 이런 문장에서는 may가 아닌 뿌를 써도 된다는 겁니다. 이 문장을 외우십시오, 여러분들. 이 문장을 외우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세요.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결과보호가 있는 문장에서 목적어는 결과보호 뒤에 온다. 왜 그렇죠? 바로 뭐냐면 수로와 결과보호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못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는 무조건 어디 와야 되죠? 결과보호 뒤에 와야 됩니다. 동태주사도 마찬가지로 동태주사가 수로 뒤에 올 수 있습니까? 못 오죠. 왜 그렇습니까? 수로와 결과보호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못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로, 결과보호. 그러니까 그 뒤에 뭐 동태주사나 목적어나 그 뒤에 다 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갑니다. 打错电话了. 전화 잘못 걸었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开完会了. 회의가 끝났다. 打开门. 문을 열었다. 이런 식으로 목적어들은 결과보호 뒤에 동태조사나 어기조사들 전부 다 문장 끝이 무조건 동태조사를 넣어도 어디에 옵니까? 결과보호 뒤에 와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 수로, 바로 동사와 결과보호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못 들어온다.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들어올 수 있을까?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틀리겠죠, 문장이. 틀린 문장 되겠죠. 혹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다른 문장이 된다는 겁니다. 따하고 카이가 있으면 여기다가 뭘 넣을까요? 뿌를 넣을까요? 따하고 카이먼. 무슨 말이죠? 따카이먼은 문을 열었답니다. 근데 따부카이먼은 무슨 말이죠? 뭐 따부카이먼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더 낫겠네요, 여러분들. 따드카이먼 무슨 말이죠? 따드카이먼 문을 열 수 있어. 번역이 바뀌어버리죠, 여러분들. 따드카이먼 이러면은 문을 열 수 있어. 바로 뭐죠? 가능보호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동사와 결과보호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못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틀린 문장이거나 다른 문장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갑니다. 물음형은 마 붙이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你喝完了吗?
你听懂了吗？他回到家了吗？ 자, 이 문장 보십시오. 마지막 문장. 마만 붙이면 다 의문문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주어, 타, 수러, 회, 목적어, 따오, 지아, 목적 없죠, 여러분들. 이 문장에서 따오, 지아는 바로 뭡니까? 이 문장에서 따오, 지아는 바로 전치사구 보호, 바로 결과보호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그러면은 다 회자라 이렇게 할 때는 지아는 목적어죠. 그때는 목적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전치사구를 만들어서 전치사구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돌아가는 동작을 통해서 집으로 이동해서 도착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마 붙이면 물음형입니다. 모든 문장이 다 마 붙이면 물음형이 되죠, 여러분들. 갑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이거 뭐 어기조사 할 때, 예, 제가 얼마 전에 어기조사 올렸는데 그 어기조사 보시면 요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 그거 참고하시면 되세요. 자, 읽어보실까요? 他喝完了没有? 他喝没喝完? 이렇게 하시면 바로 정반 의문을 만들어줄 때, 정반 의문은 뭘 했습니까? 긍정식과 부정식을 나열하는 거다. 근데 他喝完了没有가 정반 의문입니까? 정반 의문문입니다. 긍정 他喝完了, 부정 他没有喝完. 그렇죠. 그는 다 마셨다. 没有喝完, 다 마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는 다 마셨니? 아니니? 他喝完了没有喝完. 너무 길죠. 그러다 보니까는 뒤에 걸 생략해서 他喝完了没有가 되는 겁니다. 혹은 밑에 문장처럼 你喝没喝完 되죠?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니를 타로 읽었네요. 뭐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계속 가겠습니다. 他回到家了吗? 他回没回到家? 예, 이렇게 하시면 되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반 의문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결과보호의 특징. 수로와 결과보호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방금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절대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면은 문장은 틀리거나 아니면은 다른 문장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我听见了,我听了见 없습니다, 이런 말. 아시겠죠? 주의하십시오. 두 번째. 수로와 결과보호 뒤에는 일반적으로 동태조사 러나 꾸어가 올 수 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목적어도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我记住了他的名字我打开过门 되셨죠, 여러분들? 이거는 뭐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결과보호의 특징들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결과보호에서 전치사 구 혹은 자주 오는 전치사나 동사들을 넣은 문장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어법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결과보호 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호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결과보호는 동사 뒤에서 그 동작의 결과를 보충해 주는 것을 결과보호라고 했습니다. 결과보호가 되는 품사들은 뭐뭐 있다고 했었죠? 바로 동사, 형용사, 그리고 전치사 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자주 사용하는 결과보호 형식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가겠습니다. 찌엔 같은 경우는 동사 찌엔, 만나다라는 이 찌엔은 결과보호로 많이 쓰입니다. 그렇지만 이 찌엔과 이렇게 조합을 이루는 단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찌엔은 동사의 결과보호로 많이 쓰이며
어떤 동작을 통해 사람이나 사물을 보거나 듣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결과보고 찌엔을 대동하는 동사는 많지 않다. 어떤 동작을 통해 사람이나 사물을 보거나 듣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찌엔, 들리니까 듣게 되고 보이니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보실까요? 칸젠, 왕젠, 바로 사람 또는 사물을 본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는 거죠? 보이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위젠, 펑젠, 사람 또는 일을 만난다, 이런 뜻이죠. 자, 팅젠, 원젠, 소리가 들려서 듣는 거고, 원젠, 소리가 내 코까지 다가오니까 어떻게 되죠? 냄새를 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냄새를 맡다, 이런 식 표현이 됩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전치사 짜이, 짜이는 동사 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짜이가 결과보호로 올 때는 전치사로만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치사 명사 형태로 온다는 겁니다. 어디에요? 바로 동사 뒤에 와서 뭘 나타냅니까? 짜이는 사람이나 사물이 어떤 동작을 통해 어떤 장소에 도달하거나 머무는 것을 나타낸다. 보통 방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구를 대동한다. 짜이라는 것은 짜이 뒤에 오는 명사는 어떤 명사가 오죠? 바로 장소가 옵니다. 장소가 오거나 혹은 일반 명사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방위사를 집어넣어서 그것을 뭘로 만들어주죠? 장소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타 탕짜의床上, 그는 침대 위에 누워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녀는 눕는 동작을 통해서 침대 위로 이동해서 짜이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그녀는 침대 위에 누워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报告的人站在你的前面. 보고하는 사람은 서 있어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너 앞에 서 있어. 바로 짠이라는 바로 서 있는 동작을 통해서 너의 앞으로 이동해서 짜이 머물러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결과보호에 전치사 구가 왔을 때, 결과보호로 전치사 구가 왔을 때는 어떤 동작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동해서 짜이면은 머물러 있고, 따오면은 도착한 거고, 게이면은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시면 되세요. 결과보호로 전치사 구가 오면 동작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이동한다는 걸 나타낸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 가겠습니다. 书放在桌子上. 책은 放, 놓는 동작을 통해서 책상 위로 이동해서 머물러 있다. 무슨 말입니까? 책은 책상 위에 놓여 있다가 되겠죠. 계속 보시겠습니다. 我们坐在教室里. 우리는 교실에 앉아 있다. 이제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따오. 따오 같은 경우는 전치사 따오도 있고 동사 따오도 있습니다. 따오가 결과보호로 올 때는 동작이 목적에 도달한 것을 나타내거나 혹은 사람이나 사물이 어떤 동작을 통해 어떤 장소에 도달하거나 어떤 목적을 달성하거나 또는 언제까지 동작이 지속됨을 나타낸다. 이것은 간단하게 따오가 결과보로 왔을 때 그 품사가 동사이냐 아니면 전치사냐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따오가 동사로 결과보호에 쓰였을 때 읽어보겠습니다. 我找到王老师了. 무슨 말이죠? 나는 왕 선생님을 찾았다. 바로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 결과보호 따오가 동사인지 아니면 전치사인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따오가 동사든 전치사든 이 따오 뒤에 오는 명사들은 어떤 명사죠? 바로
장소사나 아니면 시간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장소나 시간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있는 목적은 어떤 목적어죠? 그렇습니다. 바로 왕라오시라는 일반 목적어입니다. 장소나 시간이 아닌 그 외에 일반 목적어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따오는 어떤 역할을 한다? 바로 동사로서 있어서 뭐뭐 했다가 되는 겁니다. 그 느낌, 이 따오가 결과보로 왔을 때 동사로 왔을 때는 뭐가 있어서 뭐뭐 했다 이런 정도의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보실까요? 로란 买到那本书了. 로라는 책을 샀어요. 로라는 책을 샀습니다. 어떻게 샀습니까? 있어서 산 거예요. 그 책을 팔거나 혹은 그 책이 그 서점에 있어서 그 책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我们可以吃到中国地道的菜. 우리는 吃到 차이 어떤 차이죠? 중국 地道的菜. 자, 우리는 중국 전통의 음식을 吃到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있으니까 파는 식당이 있거나 혹은 그 음식이 주변에 있으니까 우리는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따오가 있을 때는 있어서 뭐뭐 할 수 있다는 거고 찌엔이 오면 보여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느낌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가겠습니다. 따오가 전치사로 쓰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읽어볼까요? 他已经回到家了. 무슨 말이죠? 그는 이미 집에 돌아갔다. 그는 집에 돌아가는 동작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집으로 이동해서 도착했다. 바로 그는 집에 도착했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주어는 타, 수어는 호이, 목적어 없습니다. 여러분들 목적어를 따오로 잡는 학생들인데 이건 목적어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따오지아는 바로 전치사구 보호, 바로 결과보호가 됩니다. 이 따오가 없을 때, 우리 따오가 이렇게 없을 때 어떻게 읽죠? 他已经回家了. 그는 집에 돌아갔다. 똑같은 말 같죠? 근데 다른다 여러분들. 그때는 따오가 없을 때는 지아는 바로 목적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他已经回家了. 무슨 말이죠? 그는 이미 집에 갔어. 저희가 이렇게 왔는데 야, 이 친구 어디 갔어? 他已经回家了. 무슨 말이죠? 걔 집에 갔어. 집에 도착했습니까? 모르는 거 없나? 집에 도착한 건 모르고 단지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동작을 했다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없죠. 그렇지만 집에 도착했는지 아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결과보호를 쓰게 되면 그는 집에 돌아가는 동작을 했고 그리고 집으로 이동해서 도착한 것까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밑에 문장 보겠습니다. 我找到他的房间了. 나는 그의 방을 찾았다. 자오라는 동작을 통해서 그의 방으로 이동해서 도착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방을 찾았다라고 번역이 되는 겁니다. 밑에 문장 보겠습니다. 每天晚上他都学习到10点. 매일 저녁 그는 공부라는 동작을 통해서 10시로 이동해서 도달한다. 무슨 말이죠? 매일 저녁 그는 10시까지 공부한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주어, 수러지어, 学习라는 동작을 통해서 10시로 이동해서 따오, 도달한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10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따오가 이렇게 여기 와도 되겠죠. 他到10点学习 됩니까? 되죠 여러분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는 정해진 어떤 시간부터 10시라는 이 시간 동안에 뭘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学习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공부를 정해진 이 시간에 공부를 한다는 거고 결과 보고 온 저 문장은 学习到10点 저 문장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10시로 이동했다. 이렇게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동사 쌍이 결과보호로 쓰이면 2개 이상의 사물이 접촉하는 것을 표시하거나 2개의 사물이 들러붙는 것을 나타낸다. 무슨 말이죠? 보시겠습니다.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사쌍이 결과 보러 왔을 때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상먼바 무슨 말이죠? 문을 닫아라. 아니 그러면 쌍 빼고 관먼바 문 닫아라.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쌍이라는 게 오면은 이 이렇게 문이라는 이것과 요 문이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문 틀이 있겠죠, 여러분들. 이 면과 이 면이 맞닥뜨리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맞닥뜨리게 하라는 겁니까? 관상먼바 무슨 말이죠? 문 꼭 닫아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문은 요 면과 요 면이 딱 접촉되게 해라. 바로 무슨 말입니까? 문 꼭 닫아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请同学们合上书现在听写 여러분들 책 덮으세요. 现在听写 듣고 쓰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 보시면은 책을 덮어요. 어떻게 덮습니까? 책에 요렇게 이게 책이죠. 제가 오늘 그림이 굉장히 잘 되네요, 여러분들. 책의 이 면과 이 면이 어떻게 합니까? 접촉하게 해라. 그러니까 뭡니까? 책을 덮어라가 되겠죠. 바로 쌍이 동사 뒤에서 결과보 역할을 하면 한 면과 한 면이 이렇게 맞닥뜨리게 한다. 그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들러붙는다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请在这写上你的名字 여기에 여러 당신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写上 写가 뭡니까? 쓰다예요. 请在这写你的名字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쌍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쌍이 있을 때는 여기 뭐 펜이나 이런 뜻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종이에 잉크가 들러붙게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름을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펜을 들고 적어야지만 그 펜의 잉크가 종이에 들러붙겠죠. 그래서 이름을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너희 진짜 있죠? 写你的名字 이랬을 때 여러분들 거기 앞에서 엉덩이로 막 이렇게 이름을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쓴 거잖아요, 이름을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你穿上这件毛衣试试 무슨 말이죠? 너 이 스웨터를 한번 입어봐 이런 말이죠. 너 이 스웨터를 한번 입어봐. 자, 옷이 내 피부에 들러붙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입는다는 뜻이 되겠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동사청이 결과보호로 쓰이면 하나의 사물이 다른 하나의 사물로 변하는 것을 나타내며 그 변화가 좋거나 나쁜 것을 나타낸다. 뭐 좋든 나쁘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변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거 전에 그 빠점을 할 때 몇 번 했던 부분입니다. 빠점을 할 때 했던 부분이죠. 그렇지만 좀 자세하게 결과보호에서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我把人民币换成美元了 무슨 말이죠? 나는 인민비를 달러로 환이 뭐죠? 바꾸다죠. 바꾸는 동작을 통해서 정했다. 어떻게 했습니까? 변화시켰다. 바로 인민비가 달러로 변했다는 거죠. 밑에 문장 보겠습니다. 是不是你总说成是不是 많은 학생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혀를 말지를 못하죠. 혀를 말라고 하니까 혀를 꽉 말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새끼로 빠지고 있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这是个我字你写成早字了 바로 我字를 早字로 잘못 썼다. 이렇게 변했다는 걸 얘기하죠. 단어를 외울 때나 병음 성조를 외울 때는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좀 이렇게 아리까리하다 이러면은 다시 한번 사전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이렇게 결과보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 남겨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再见